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귀농할 토지 선택과 농법, 텃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보실 때 집 주변에 이런 거름더미가 있다면 꼭 피해야 합니다. 금방 치워주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 치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항상 우사에서 나오는 발효가 되지 않은 소똥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입을 하여 쌓아둡니다. 소똥이 없어지는가 하면 또다시 쌓아두고 사용할 날을 기다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똥을 쌓아둔 흔적이 있다면 그곳은 피해야 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마을 원주민이 저의 집 옆에 어느 날 갑자기 소똥을 쌓아두면서 무척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까만 소똥물이 흐르고 비가 그치면 온갖 냄새와 파리들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여름을 난 적이 있는데요. 어떡하다 창문이라도 열리면 집안에 파리들 가득하고 살충제로 잡고 쓸고 해도 다음날이면 또다시 파리들의 극성으로 무척 힘든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 옆인가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따지는 순간 왕따의 시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숨쉬기도 힘듭니다. 소똥 냄새뿐이 아니고 파리떼들이 장난 아닙니다. 꼭 피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거름더미가 아니라 주변에 이런 축사가 있다면 그곳은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 주변에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던 곳에도 이렇게 축사가 들어온다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땅값이 내려가는 건 기본이고 사람이 살기엔 부적절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제가 추천하는 귀농주택지로는 마을과 멀리 떨어진 산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농지 주변에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짓고 귀농하신 분 중에서 주변에 축사가 생기면서 견디지 못하고 땅을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그 역시 거래가 되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삼밭입니다. 구입할 토지가 인삼밭에 붙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합니다. 인삼밭은 고가의 작물로서 농약은 필수입니다. 많은 농약이 투입되는 것을 참고하셔서 주택지를 구입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근처는 주택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수원 근처 사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당에 빨래도 못 넣는다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밤나무 과수원은 헬기로 농약을 뿌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집 짓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나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귀농하셔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하시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귀농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마을 내 농가주택을 구입하고 그 근거리에서 농사를 지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기 전에 모든 농촌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보 차원에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농약 살포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농사법을 동네 주민과 다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초제로 잡초를 잡지 않고 잡초를 베어서 덮어두는 방식의 농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주민께서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잡초 씨앗 날라온다고 하시면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잡초를 베지도 않습니다. 그냥 잡초와 작물을 함께 키웁니다. 꼭 필요한 텃밭에만 호미로 잡초를 뽑아줍니다. 산골이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초 때문에 잡초 씨앗 날라온다고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추를 동네 분들이 심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서 고추를 심었습니다. 농약을 싫어하는 저는
고추 탄저병 등 예방하는 농약을 치지 않고 막걸리와 다른 미생물을 배합해서 고추에 연면 시비하면서 농약과는 거리를 멀리하는 농법을 하였습니다. 잘 될 거라는 믿음과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추가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동네 분들 난리 났습니다. 병이 번진다며 어떡할 거냐고 나에게 계속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내 맘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마을 분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 근처의 기농에서 새로운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신다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된다 해도 그에 따르는 어려움도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잘못되면 네가 하는 게 그렇지라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입하실 때는 도로 지분 없는 땅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길을 내달라고 하면 쿨하게 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지분으로 나간 부분이 있는데 또 길을 내달라고 하면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입니다. 동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땅을 도로로 내놓아 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당신 집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도시민들이 땅을 구입할 때는 응당 그 값을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맹지값도 아닌 도로가 나 있는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했으면 길 값을 치른 거 아닙니까?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낸다고 길 내고 땅값 비싸게 팔면 된 거 아닙니까? 아들 사업자금 대준다고 맹지 땅 도로 만들어서 건축할 수 있게 해주고 비싸게 땅을 팔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서 길 안 내주면 길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도로 무슨 돈으로 포장하셨습니까? 누구의 세금으로 발전기금 배정받아 포장하셨습니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의 세금으로 도로 포장하는 겁니다. 땅만 조금 내주면 발전시켜 줍니다. 귀농하시는 분들 도시에서 살면서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귀농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초보 운전자가 앞에서 천천히 가면 브레이크에 살짝 발 올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간다고 빵빵 크락션 울려대면 사고 납니다. 요즘 농촌 다들 부자입니다. 농촌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은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농약부터 거름, 비료, 농기계 모든 것이 50% 지원해 줍니다. 하다못해 울타리를 쳐도 절반은 지원해 줍니다. 누구 돈으로 지원받습니까? 다들 그렇게 더불어 사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촌에 들어가서 마을 분들에게 눈치 받을까봐 수족관에 광어나 도다리처럼 무조건 엎드려 살았습니다. 엎드려 눈만 굴리면서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못 살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농하시면 너무 저처럼 엎드려 살지 마세요. 대차게 밀고 나가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 좀 더 참고 도시에서 사시다가 은퇴 후에 저처럼 산골 생활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는 산골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텃세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 근처에서 볼 수도 없습니다. 수족관에 엎드려 살 필요도 없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농약 치기 싫으면 안 치면 됩니다. 여러분, 귀농 성공 사례만 보지 마시고 실패 사례를 더 많이 알아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